강릉의 고요한 외곽에서 진우는 자신의 삶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된다. 빽빽한 숲과 한적한 도로 사이에서 그의 트럭은 한 나무에 묶여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고 서서히 속도를 늦췄다. 그것은 도로를 향해 고정된 눈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짧고 지저분한 털 아래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다. 한국의 목양견 강아지였다. 울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마치 멀리서 비치는 자동차 불빛마다 자신을 버리고 간 누군가가 돌아올 것만 같은 희망을 품은 듯했다. 진우는 트럭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목에 묶인 짧고 다른 줄이 턱을 아래로 향하게 만들었지만 그 강아지는 여전히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다. 그들 사이에 마른 고기 조각을 놓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 찰나의 순간이 의심을 담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시간이 흐르고 진우는 그 강아지를 엑셀이라고 이름지었다. 문학작품의 등장인물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지만 단순한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굳건함과 지지. 엑셀은 풀려났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고 트럭 안의 따뜻함을 처음 느꼈을 때도 짖지 않았다. 그저 진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감시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하나 수의사의 병원에서 엑셀의 침묵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검사를 거부하지도 않았고 만짐에 움츠러들지도 않았으며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했다. 항상. 수의사는 엑셀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쳐 있다고 했다. 진우는 그 밤 회복실에서 엑셀 곁에서 잤다. 새벽 3시 케이지 사이로 작은 발이 뻗어나와 진우의 손을 만졌다. 진우는 그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의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두 존재 사이의 존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엑셀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따뜻한 방보다는 차가운 바닥을, 닫힌 문보다는 열린 문을 선호했다. 어떤 밤에는 그저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기다리던 무언가를 보여줄 것처럼. 점차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엑셀은 진우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마치 다음 결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엑셀은 소파 뒤로 숨어 떨고 있었다. 진우가 그의 옆에 누웠을 때 그는 깨달았다. 비와 천둥 소리가 자연 그 자체가 아닌 기억 때문이었다. 혼자였던 시간의 기억. 어느 봄날 아침 엑셀은 처음으로 달렸다. 서툴게 마당을 빙빙 돌며 마치 몸이 놀이하는 법을 기억해낸 것처럼 진우는 웃었다.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엑셀은 돌아와 두려움 없이 소파에 누웠다. 그날 진우는 깨달았다. 엑셀은 단순한 구조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치유의 과정 그 자체였다. 진우와 엑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수의사는 엑셀의 회복을 지켜보며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에는 평범한 유기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진우를 진료실로 불렀다. 이 강아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죠. 진우는 의아했지만 하나 수의사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병원에 오는 불안한 동물들은 엑셀 곁에서 차분해졌고 슬픔에 잠긴 보호자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아과 의사인 미래와의 만남이었다. 미래는 우연히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엑셀을 발견했다.
그녀의 병원에는 치료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 아이가 우리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제안은 진우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엑셀은 여전히 낯선 환경에서 긴장했고 진우는 그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첫 방문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5살 지우는 6개월 동안 어떤 의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엑셀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강아지야, 너도 무서워? 지우의 첫마디였다. 엑셀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무릎 옆에 앉았다. 진우와 미래는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미래의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엑셀을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엑셀에게 털어놓았다. 놀라운 것은 엑셀이 각각의 아이에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수줍은 아이에게는 조용히 다가갔고 활발한 아이에게는 장난스럽게 굴었다. 하나, 수의사는 이런 엑셀의 모습을 보며 궁금증을 품었다. 이런 행동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치료 견액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우의 마음에 의문을 심어주었다. 엑셀의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어느 날 미래의 병원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서울에서 온 유명한 아동심리학자 윤서준 교수였다. 그는 엑셀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 강아지 혹시 강릉훈련소 출신이 아닌가요? 진우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서준 교수는 천천히 엑셀에게 다가갔다. 3년 전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강아지 훈련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중단되었고 훈련받은 강아지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진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엑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왜 그는 버려졌을까? 누가 그를 나무에 묶어두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는 진우의 고민을 이해했다. 때로는 우리가 찾는 답이 이미 눈앞에 있어요. 엑셀은 지금 자신의 소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엑셀과 함께 강릉의 바닷가를 걸었다. 차가운 파도 소리와 따뜻한 털의 감촉이 그를 위로했다. 그는 깨달았다. 때로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엑셀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서준 교수의 말은 진우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강릉훈련소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 그는 미래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미래는 흥분된 목소리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믿을 수 없는 걸 찾았어요. 엑셀. 아니, 그의 원래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그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대요. 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래가 찾은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강릉의 한 연구소는 아동 심리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은 특별한 감정인지 능력을 가진 강아지들을 선별하고 훈련시켰다. 그중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베르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미래가 설명했다. 엑셀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때 하나 수의사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다. 엑셀의 마이크로칩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그의 원래 주인이 서준 교수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진우와 미래는 서준 교수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교수는 그들을 만나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 동생 민준이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요. 그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어 했죠.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큰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상업화하고 싶어 했어요. 민준이는 거절했고 그 후 프로젝트는 강제로 중단되었어요. 미래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래서 훈련받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희망이, 아니 지금의 엑셀만 실종되었죠. 민준이는 그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엑셀이 왜 그토록 깊은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가졌는지, 왜 그가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누가 엑셀을 그 나무에 묶어두었을까? 그리고 민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서준 교수의 표정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엑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아지의 눈에는 여전히 그 깊은 이해의 빛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엑셀은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미래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찾은 진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나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말은 엑셀의 부드러운 낑낑거림으로 중단되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엑셀의 낑낑거림은 평소와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진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병원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엑셀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저는 김수연입니다. 민준 씨의 약혼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진우와 미래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엑셀은 이미 수연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저는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원이었어요. 수연이 설명을 시작했다. 민준 씨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특히 희망이, 아니 엑셀과는 매우 가까웠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민준과 수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어린 엑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엑셀을 찾아 헤맸어요. 오늘 우연히 미래 선생님의 병원에서 그를 보았다는 소문을 들었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는, 그는 프로젝트를 지키려다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엑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엑셀이 나무에 묶여 있었던 것도?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민준 씨는 엑셀을 신뢰할 수 있는 보호소에 맡겼는데 누군가가 그를 데려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엑셀이 그토록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는 단순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랐네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타고난 공감 능력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거였죠. 엑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어요. 그는 마음의 언어를 이해했거든요. 그때 병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응급 환자였다. 5살 소녀가 심한 열을 앓고 있었고 어떤 치료도 거부하고 있었다. 미래가 재빨리 진료실로 달려갔다. 엑셀이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우아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소녀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엑셀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바로 이거예요. 민준 씨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존재. 엑셀은 그 꿈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날 밤 진우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비록 엑셀의 과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그의 현재와 미래는 분명했다. 그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미래는 진우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민준 씨의 꿈을 이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말은 마치 약속처럼 들렸다. 진우는 엑셀을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수연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준 씨의 꿈을 현실로 만들 때가 왔어요. 미래는 즉시 동의했다. 우리 병원을 시범 운영 장소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미 엑셀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니까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엑셀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직접 목격했다. 서준 교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정식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미래의 병원 한켠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따뜻한 색으로 채워진 방, 편안한 소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엑셀은 그곳을 자신의 영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첫 번째 공식 세션이 시작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거대 제약회사 세한제약의 대표였다. 그는 과거 민준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던 회사의 대표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저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연구진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과거에 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엑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머리를 비볐다. 그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절대로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치료 기록과 연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더 체계적으로. 엑셀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이제 다른 치료견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전해졌다. 어느 날 미래는 진우에게 물었다. 혹시 후회하지 않나요? 엑셀이 이제는 당신 혼자만의 반려견이 아닌데.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엑셀은 처음부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수연은 매일 밤 늦게까지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그토록 꿈꾸던 광경이 현실이 되었다. 한 명의 아이가 또 한 명의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병원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깨끗했다. 엑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희망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강릉의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꿈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엑셀이 있었다. 진우는 이제 프로그램의 수석 트레이너가 되었다. 그와 미래는 더 가까워져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수연은 민준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건 모두 민준 씨의 꿈 덕분이에요. 그리고 엑셀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죠. 어느 봄날 병원 뒤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첫 번째 희망 프로젝트 수료식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였다. 그 중심에는 엑셀이 있었다. 그는 마치 자랑스러운 선생님처럼 모든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우리 지우가 처음 왔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웃고 지우는 그 순간에도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행사 중에 서준 교수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부로 이 센터의 정식 명칭을 민준희망센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 센터의 첫 번째 명예치료사로 엑셀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엑셀은 마치 알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진우는 그런 엑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 밤 한적한 도로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미래가 진우의 곁으로 다가왔다. 놀랍죠? 한 마리의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녀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엑셀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는 희망 그 자체죠. 수료식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다. 한 소녀가 조심스레 단상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 세상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엑셀 오빠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두려움도 잠시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진우와 미래는 엑셀과 함께 강릉의 밤바다를 거닐었다. 차가운 파도 소리와 달빛이 그들을 감쌌다. 엑셀은 여전히 그날처럼 조용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었다. 대신 평화로움이 가득했담. 우리가 엑셀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미래가 속삭였다. 사실은 엑셀이 우리 모두를 구한 거네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큰 희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엑셀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엑셀은 평화롭게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찾던 것은 이미 여기에 있었으니까. 사랑, 이해, 그리고 영원한 희망.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마리의 특별한 강아지와 함께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우와 엑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이처럼 삶의 복잡함을 담아낸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